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금요일이면 이제 홍 소장께서 나오셔서 항상 여론조사 문제를 분석을 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부터 저 중도 보수예요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. 저 원래 중도예요, 보수예요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과연 그런 어떤 이게 얼마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? 결론은 그 효과가 없었다. 효과가 없었다. 효과가 없었다. 물론 이제 아직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네. 판정 내리기에는 뭐 짧은 시기긴 해요. 근데 사실 그 말로써 중도 보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이제 얼마 안 됐고 네. 실제로 뭐 먹사니즘이라고 그랬나요? 뭐 네. 먹사니즘, 달산이즘. 달사니즘, 뭐 그리고 이제 그 상속세, 소득세 감면 뭐 네.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도 보수에 맞는 그 겨냥한 이 그 정책들 이걸 굉장히 많이 그 줄기차게 쏟아내고 있는 과정이었단 네네. 말이죠. 이제 그러면은 좀 움직일 만은 한데 제가 이게 보니까 MBS 조사를 보면은 2월 들어서 4주 동안 32, 32, 31, 31 변화가 없단 말이죠.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에도 34, 34, 35 이제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벽을 못 뚫고 있다.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게 먹히진 않는다. 근데 그 물론 뭐 제가 이 중도 보수 전략이 그래서 뭐 참 우습게 봐야 된다 이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민주당 전반이 중도 보수로 간다면은 사실은 이건 위협적일 수는 있습니다. 네. 뭐 이게 중도층을 겨냥해서 특히 저는 약간 좀 생각을 좀 깊숙이 해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속세 소득세 같은 거. 네. 상속세 소득세는 정확히 수도권 중산층 중도층을 겨냥한 그렇죠. 그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또 그 참신한 정책 및 또 이거의 대응 논리를 잘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. 뭐 이게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에서 2심 결과가 나와도 뭐 그 대법원 판결 안 나온다. 그렇죠. 이게 선거 대선 전까지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거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야, 이거는 좀 심하지 않냐. 이거는 우리가 보통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은 이게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어떤 법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이 뭐 그 전에 뭐 빨리 나오면은 뭐 깔끔하고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예요. 네.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.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당선이 된다. 그러면은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이 대법원 판결을 중지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해야 되냐 이거 갖고 이 대선 직후부터 급속도로 이제 혼란에 빠질 거란 말이죠. 네네. 근데 그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본인이 얘기한 중도 보수층들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면 그냥 혼란에 대한민국 혼란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. 이거에 대한 그 이제 불안감이 여전히 이제 강할 수밖에 없다. 그럼 사실 2심 정도에서 그 유죄가 나오면은 대선 자격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. 근데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위험한 사람이다.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더 견고해지지 않느냐. 이제 그런 그 조사 결과라고 봅니다. 댓글 중에서 재밌는 댓글 하나 더 뭔데요?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. 중도 보수면 신부와 목사는 예? 중도 보수면 신부와 목사 중도 보수면 네. 신부님과 목사님은 스님도 보수면 중도 보수면 뭔가를 참. 자, 근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안 오는 이유는 보니까 본인은 말로는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뭐 상법도 통과시키겠다, 그다음에 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, 바뀐 게 없어요. 네. 그리고 또 당에서 뭐 정청래나 이런 애들의 횡포가 보면 이게 뭐 변한 게 없습니다. 계속 본인들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뭐 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
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까 국민들은 이제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약장수가요, 약 파는데 파는 내용이 그 전에는 뭐 설사약만 팔다가 이제는 뭐 자양강장이나 뭐 어떤 걸 새로운 메뉴를 내놓는다 할지라도요. 네. 그 사람 그 판매자에 대한 어떤 인상, 느낌,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전에 팔던 게 조금 부실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낮았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뭐 좀 새로운 상품 앞으로 이게 몸에 진짜 좋아요. 이거를 팔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꼴인데 이 판매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이 신뢰의 덫에 빠진 거예요. 신뢰의 덫에. 네. 이 신뢰의 덫이라는 거는 참 쉽게 헤어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이게 벌써 몇 년째, 수십 년째 쌓여온 거 아니겠습니까? 성남시장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런 신뢰의 어떤 덫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한들 실제로 또 뭔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. 자,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 말고 여전히 정권 재창출보다는 교체 여론이 높고 또 헌재 탄핵 인용 여론이 높게 나왔죠. 그렇습니다. 이제 그 탄핵 그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탄핵 그 선고에 대한 의견 이게 지금 그 이제 눈길을 끄는데 네. 이번 주 갤럽에서는 탄핵 찬성이 59% 반대가 35%예요. 예. 그리고 MBS 조사에서도 뭐 비슷합니다. 이게 이제 한 그 탄핵 그 파면해야 된다가 54%, 탄핵 기각해야 된다가 38%인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 본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 최근에 이제 자꾸 뭐 20, 30대 젊은 층들이 뭐 탄핵 반대가 많아졌다, 중도층들이 뭐 많죠. 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죠. 제가 갤럽 조사를 자세히 봤어요. 지난주에는 탄핵 찬성이 61%, 반대가 27%였는데 네. 이번 주에는 탄핵 찬성이 71%, 반대가 20%예요. 전체가 그렇습니까? 20대. 20대가 20대에서. 아. 그러니까 20대에서 61대 27로 찬반이었는데 지금 71대 20으로 더 벌어졌단 말이에요. 더 벌어졌다. 34%포인트 차이에서 51%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어요. 중도층은 69대 25%, 그러니까 찬반이 69대 25%였는데 지금 70대 23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여당이 그 이 지금 상당히 좀 뭐 과감하지 못한 스탠스를 계속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국민들의 그 생각과 다르게 이 젊은층이나 중도층하고 좀 멀어질 수가 있다. 네. 그러면은 어찌 됐든 뭐 이제 그 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또 조기 대선이 안 열린다면은 모르겠으나 만약에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젊은층과 중도층의 그 표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. 네. 근데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 좀 그 세련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론에 대해서 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뭐 김계리 변호사의 말대로 아직 20대가 계몽이 덜 됐네요. 계몽을 더 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만 따라가다가는 실제 이게 잘못 상황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. 집회 나오는 분들하고 안 나오는 분들은 누가 많습니까? 뭐 집회 나온 분들이 전체 국민들 유권자 중에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서 야 여론이 이쪽인데 왜 안 따라오냐라고 하면 이게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.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어요.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뭐 세이브 코리아, 정광훈 집회 이런 데 나가서 거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양극은 있어요. 양쪽 극은 있는데 이 중간에 여기저기도 참석하지 않고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토요일 오후 좀 이렇게 평온한 오후를 주말을 즐기고 싶은데 뭐냐 또 개짜증 난다 이런 분들인데 근데 이런 분들의 여론이 지금 방금 홍 원장 소개해 주셨듯이 이쪽이 압도적이에요. 네. 이 민주당 쪽으로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뭘 해야 돼요?
저기는 이재명 쪽은 계속 지금처럼 양극화된 거리 집회를 해도 손해 볼 게 없어요. 네. 손해 볼 게 없어요. 왜?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더 그래도 치우쳐져 있으니까 손해 볼 게 없어요. 그러면 이쪽은 뭘 해야 되죠?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중간층을 당겨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안 해요. 음. 네. 그렇습니다. 참 내일이 집회가 이제 대규모로 열릴 텐데요. 물론 집회는 집회지만 또 우리가 여론은 또 여론대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